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조 포용하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님은 조조를 비난하는 경문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원소 희화에 있었는데 당시 조조와 원소가 관도대전에서 맞붙게 되었을 때 조조를 비난하는 경문을 지었습니다. 진님이란 사람은 건한 7자, 그러니까 한나라 말기에 대표적인 문인이 7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글을 잘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경문을 짓게 된 건데, 진님의 경문을 보게 되면 조조를 비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조상들까지도 비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인 조승 같은 경우에 황관의 아들로 들어가 더럽게 돈을 벌었다 하는 식으로 비난하였습니다. 그의 경문은 조조뿐만 아니라 그의 조상까지도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문을 읽은 조조는 당시 두통을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경문을 보고 모골이 성연해지면서 두통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조조 같은 경우에는 그의 경문을 보고 무척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통을 잃어버릴 정도로 분노했던 것이죠. 진님은 원래 대장군 하진 밑에서 주보로 있었습니다. 그 대장군 하진이라고 하면은 한나라 후한 말에 그 대장군으로서 황관들을 숙청하고자 지방 군벌들을 불러 모읍니다. 당시 부하 중에서 진님 같은 경우에는 지방 군벌들을 불러 모으면 안 된다 하고 주장했고, 조조 같은 경우에도 단지 황관들의 우두머리 몇 명을 죽이면 될 것을 지방 군벌까지 부르는 것은 안 될 일이다 하는 식으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진은 황관들을 죽이기 위해서 지방 군벌들을 불러 모으죠. 그런데 나중에 황관들이 그 사실을 미리 알고 하진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진이 죽은 걸 보고 원소가 황관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도착한 동탁이, 지방 군벌인 동탁이 조정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그 한나라 후반기에 그 혼란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혼란기 속에서 진님은 기주 방면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기주 방면으로 그 피난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정착하게 되죠. 그 나중에 그 기주라는 지방이 원소의 통치하에 있게 됐습니다. 하복적이다 원소의 그 통치하에 있었는데 그가 글을 잘하니까 그에게 경문을 짓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원소가 전쟁에 패하고 조조가 기주를 점령하게 되자 진님은 포로로 잡혀서 조조에게 끌려왔습니다. 그때 조조는 진님에게 나 하나를 욕하면 됐지 왜 나의 조상까지도 욕했느냐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진님이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했습니다. 그러자 조조는 진님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그를 군중에서 문서를 작성하는 일을 돕도록 시켰습니다. 문서의 초안을 만드는 일을 진님에게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을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원소와 조조의 관도대전에서 조조가 크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원소가 지게 됐는데 당시 원소 같은 경우에는 군사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이 조조가 질 것이다 하는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조조가 식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 친구인 허유가 원소의 군량 창고인 오소의 위치를 알려주고 그것을 기습하도록 알려주었기 때문에 전쟁이 조조의 승리로 끝난 것이지, 만일 원소의 군량 창고를 가르쳐주지 않고 원소의 군량고인 오소를 불태우지 않았다면 아마 전쟁은 원소가 이겼을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질 줄 알았던 조조가 이기게 되니까 당시 원소가 관도에서 다 도망치고 나서 그가 미처 불태우지 않고 남겨놓았던 서류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조조의 부하 중에서 원소에게 의지하려고 그에게 편지를 썼던 그런 서적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적 문서죠. 그 부하 장수들이 그 문서를 발견하고서 조조에게 이 문서의 주인이 누군지 다 알아가지고 그들을 처벌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조조는 이 문서를 보지 말고 모두 불태워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조차도 전쟁의 승부를 알 수 없을 때 무척 불안해 있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야 어떠하겠는가 하면서 그 문서를 불태우고 그 일을 불문에 붙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만한 포용력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시적으로 배반의 마음을 품었던 자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던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이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완벽무결한 사람을 찾으면 쓸 인재가 없는 것이죠. 조조의 밑에 수많은 장수와 제사들이 모여 있어서 우리나라에는 참으로 인재가 많구나 하고 공명은 탄식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조조가 다스렸던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인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군사들이 많고 백성들이 많았던 것이 그 중에 이유가 되겠지만은 조조 자신이 작은 허물을 덮을 줄 아는 그런 포용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인재와 영웅들이 조조 휘하에 모여 있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노력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동관TV입니다. 감사합니다.